원장님 임플란트 수술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임플란트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모르는 게 없진 않지만 임플란트에도 혹시 충치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왜 안 생기죠? 왜 생기지? 안 생기지. 치아에 있으니까? 치아가 아니니까. 싸우지 마세요. 치아가 아니니까. 결론은 없어. 충치 없어. 충치 안 근데 생기고. 환자들 중에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구멍 생겼다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어쨌든 여기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지대주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접착제를 붙여버리면 깔끔하긴 하겠지만 수리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러질 수도 있고 여기서 부러질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못 뺀 스크류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크류 빼고 보내준 쪽도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거를 나사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요것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그런 구멍의 역할이죠. 임플란트 보면 여기 흔들흔들해 흔들흔들 하는데 못 빼지도 못해 조이지도 못해 그럼 최악이죠. 근데 여기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여줄 수 있다. 그러면 유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멍을 환자가 충치인 줄 알고 왔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특히 아래에는 구멍이 보이는데 위에는 진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생겼다, 구멍 생겼다, 음식물이 낀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치아가 깨졌다, 혹은 충치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대충 말은 알아듣죠. 아,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예. 근데 여기 구멍으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거 보면 여기 옆에 지르코니아보다 이렇게 속에 있는 채워는 레진이 훨씬 약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막 쓰다 보면 중간에 폭 패여요. 그게 실제로 이제 치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폭 패여가지고 거기가 푹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속에 레진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가도 빠져요, 잘. 근데 예를 들어서 레진을 제대로 못 채우고 허당에다가 공중에다가 그냥 둥 띄워 놓으면 푹 들어가면 음식물이 계속 냄새가 많이 나죠. 그건 다 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음식물이 안 썩죠. 냄새가 날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 썩어요? 쓰레기통은 안 썩잖아. 네. 쓰레기가 썩지. 임플란트는 안 썩어. 대신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거기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여주면 끝나요. 전 더러워져서 약간 막 삭거나 안 사가. 아무리 보철물이어도. 안 사가. 근데 애초에 이런 걱정을 안 하려면 그냥 정기 검진을 꾸준히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기검진이라서 대학병원 가면 보철과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이거 나사 다 풀려가지고 청소하고 조이고 껴주는 게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지관리의 핵심이니까. 그럼 임플란트에 충치가 어쨌든 안 생기는데 임플란트 한 부분이 아프다. 아, 그럴 순 있죠. 아플 순 있지. 왜 아픈 건가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관리 잘 된 임플란트예요. 근데 요거는 관리 안 된 임플란트. 뼈가 녹았잖아요. 이렇게. 요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요 나사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관리가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최대한 그러니까 엄청 관리하기 힘든 치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더 안 내려가게 해주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3년 사진인데 최근 거를 보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를 잘해주는 것은 관리도 잘해주겠죠. 이렇게 되면 엄청 아파요. 이렇게 되면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시큰거리고 그 다음에 붓고 막 이렇게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붓고 피나고 아프고 그 염증의 세 가지 증상. 그러면 관리 잘 돼가지고 오래 쓰시는 분도 혹시 있어요? 이분은 8년 되신 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랬고 근데 이제 신고 난 직후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신고 이렇게 마무리했죠. 이렇게. 근데 직후 사진이 2018년도 이거랑 이번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 VIP. 우와. 어떤 VIP냐고 하면 정말 칼같이 오십니다. 칼같이 오십니다. 칼같이. 완전 똑같아요. 그냥 레벨이. 뼈 녹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관리 잘하면 이렇습니다. 그 신경이 있는 치아와 신경이 없는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치아는 신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망가지기 전까지 몰라. 아까 전에 거기 망가진 그분도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안 좋은지. 그냥 위에만 치료하러 온 거예요. 위에만 치료하러 온 건데 왔더니 왼쪽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죠. 뭐야 이거 또 치과 또 이거 또 사기 또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보여주죠. 보여주면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뭐야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치아는 시주인대에도 있고 턱의 신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잇몸에도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잇몸밖에 없고 뼈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뼈 팍팍팍 녹아도 전혀 모르고 다만 이제 잇몸이 아프죠.
네, 잇몸이 아픈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몸의 점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엄청 아픈 게 아니거든. 근데 치아 쪽에 생긴 증형은 되게 날카롭게 팍 찌르듯이 아픈데 잇몸 통증은 둔하게 아파요. 심장 두근두근한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잘 때 특히 아프고 여기는 진짜 미친 듯이 아프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이제 임플란트는 흔들리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흔들려가지고 쪼여서 되는 게 아니면 뿌리채 흔들린 거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정기 검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도 있나요? 양치. 어? 양치? 확인하는 방법이. 아 확인. 약간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확인될 정도로 안 좋아지면 그건 큰일 난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오히려 정기 검진을 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확인될 정도로 안 좋으면 아까 전에 그분도 몰랐는데 그걸 본인이 봤으면 더 놀랐겠죠. 근데 집에서 확인될 정도로 안 좋으면 대부분 요것만 보여도 앞니는 와요. 여기 금속만 살짝 보여도 네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거는 괜찮은 건데 나사가 보이는 순간 그쵸. 다시 심은 안 돼요? 재수술을 해야 되나? 재수술을 해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뭐가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청소, 빗자루질, 물청소, 그 다음에 약품 청소, 가글 아니면 무청소는 오토픽. 오토픽이 요새 좋아져가지고 그거 하시는 분들은 관리 잘 되시더라고요. 양치로만 안 하고 워터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토픽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잇몸이 딱 맞춰서 만드니까 치간 칫솔 안 들어가고 칫솔 잘 안 들어가요. 거기를 억지로 막 밀어 넣으면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오토픽은 물로 쫙 퍼지니까 잘 만든 것들은 보기도 좋지만 청소도 잘 되게 잘 만들거든요. 물은 속에서 퍼져 나가니까 여기 속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 워터픽은 치아와 치아 그 치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잇몸하고 그쵸. 임플란트 사이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아까 전에 보면 요런 데 하라고 그러죠. 요런 데. 여기 요 사이에 특히 안쪽에서 칙칙 쏘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엄청 관리가 잘 된다. 근데 워터픽만 하면 안 돼요. 방이 지저분한데 물 한 번 뿌린다고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빗자루질 한번 하고 물리적인 청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청소하면 더 좋고 거기다 가글까지 해주면 더 좋고. 근데 임플란트는 보철물인데 양치질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도 치석은 쌓여요. 치아 위에도? 네, 치석은 쌓여요. 그러니까 일반 양치를 하기는 해야 돼. 네, 근데 치석이 잘 쌓이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석이 쌓인다는 건 꽤 오랫동안 붙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치석이 쌓이는 경우는 되게 드물지만 여기는 쌓여요. 경계 부위는. 그럼 만약에 임플란트에 치석이 쌓였어요. 그러면 스케일링도 돼요. 다 돼요. 똑같이 하면 돼. 그러고 6개월 지나면 치아로 인정해줘. 보험도 다 해줘. 양치랑 뭐를 잘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잘못 심은 경우. 네,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단단한 잇몸이 없는 자리에 심은 임플란트가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빡세게 막 양치해버리면 잇몸이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잘 얘기해줘야 돼요. 일단 앞니를 했는데 저희 잇몸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바이오 타입이라고 하는데 얇은 잇몸을 갖다가 빡 분노 양치질 해버리면 다 내려가요. 네, 그럼 다 내려가고 그런 경우에는 얇게 해줘야 되고 뭐 이걸 만들어주기 위한 뭐 잇몸 이식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오버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관리를 잘하면 좋다. 제가 환자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양제는 드시지 마셔라. 왜요? 효과가 없어요? 돈 아깝다. 개인적으로. 아, 돈 아깝다. 제일 돈 아깝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예. 비싸다 생각보다 이같아. 비싼데? 인사돌. 그다음에 요새 뭐 영양제.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실 그거면 차라리 양치를 좀 더 한 1분이라도 더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치과에 와. 예. 정기 검진이 제일 좋다. 예. 그래서 전혀 저희 경고를 못 알려줘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예를 들어서 구멍이 있다. 그거는 병원 가서 확인하면 대부분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닐 가능성이 크고 깨질 수 있죠. 그럼 보철만 바꾸면 돼요. 다만 뿌리 쪽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정기검진이 중요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정말 디테일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데를 잘 찾아가야 돼. 생각보다 근데 그 관리 해주는 곳이 없다. 조심스럽지만 덤핑 치과 같은 데 가서 관리 받겠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는 다 필요 없다. 양치. 예. 양치 열심히 하고 관리. 요새 뭐 치간 칫솔, 치실, 그다음에 워터픽, 예, 그 정도만 요거 정도만 각을 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헥사메딘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 찾던데 헥사메딘은 2주 이상 쓰면 큰일 난다. 엄청 세다. 그냥 리스테린 일반 각을 쓰시면 충분하다. 예.